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감사원에서 2022년 10월 13일 날 발표했던 감사 자료 1차 내용에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감사원의 종합적인 분석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권 또 민주당 정권이 총체적으로 서해 피격 사건에 관련해서 조작과 은폐, 거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원에서 찾아냈고 또 그 이후에 약 1년에 걸쳐서 서해 피격 사건에 관련된 조작, 월북 조작 사건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얼마나 경악스러울 내용입니까? 한 국가에서 국민 한 사람을 죽이고 그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동원돼서 조직적인 은폐와 거짓말을 했고 또 그것을 국민한테 뒤집어 씌우고 또 형인 저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온갖 해유와 협박,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가, 대통령이, 일개 거대 정당이 이런 식으로 만행을 저질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는 극악무도한 총체적인 국정농단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절대 권력을 쥐어줘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서해 피격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당시 서훈 안보실장이 또 안보실에서 해경을 통해 조작 은폐된 거짓 수사 발표 지시를 했고 국방부나 또 여러 어떤 그 부처를 통해서 이 지시에 의한 내용들을 국민한테 알리고 또 국회에다는 또 거짓된 진술, 증언을 통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었던 시대의 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실종자에서 사망사건으로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거짓된 조작 선동을 일삼아 왔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 바로 잡아야 또다시 이런 비극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감사 개요에서 보게 되면 2020년 9월 22일 날 발생했던 서해 연평도 양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고 시신이 소각됐고, 근데 왜 죽인 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그렇게 소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동생을 총살을 시키고 시신이 남아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북한에 시신 인도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신이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얼마나 경악스러울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그 증거까지 은폐해버리는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의 주체는 북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조하고 또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안보라인에서는 북한과도 수시로 연락을 했던 정황 증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북으로 대남 전통문을 보냈고 동생의 그 사망에 관련된, 그리고 대북 전통문이 또 다시 또 남한으로 오고, 그런데도 문재인은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감춰버렸고 감사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찾아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런 사건이 이럴진데
민주당이나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것, 또 그 이후에 문재인이가 이 짓거린 말들을 여러분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이 내용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헤쳐야 된다. 그리고 범법 사실, 범죄 사실들을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나 그때 당시 해경 또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또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건, 이 실체적 진실이 있습니다. 왜? 감사를 전체 다 할 수 없는 이유가 국방부나 안보실은 국가안보 군사기밀이다 해가지고 몇몇 자료들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실히 파헤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실체적 접근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재판이 3년 동안 비공개로 50여 차례가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판이 더디고 비공개로 할까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 범죄 만행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의 이 국정농단이 드러날까 두려우니까 이것을 끝까지 은폐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이 자유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중요한 군사안보나 국가기밀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중에라도 일정 부분은 공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이 될 거고 또 국민들의 그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감추려고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서해피격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접근하는데 여러분들의 호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은 국민의 생명을 갈라치게 하면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 좋은 것들만 계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울거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해피격 사건만큼은 왜 저들이 감추려고 할까요? 자기들 주장대로 잘했다면 감추지 말아야죠. 그 실체적 진실이나 사실들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작과 선동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면 국민한테 알려줘야죠. 그냥 조작하고 은폐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북한에서 그때 당시 우리가 그동안 북한을 상황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선동물로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근데 그때 당시 동생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얼마든지 선전물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 사살을 하고 시신까지 소각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북한도 분명하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질타를 받게 되고 상당히 곤혹스러울 건데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심이나 의혹이 많다. 그리고 초동 대응이나 수사 발표가 너무나도 조잡했고 허술했고 거짓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 해상 사건에 관련된 어떤 그 실체적 접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국민들은 모를 것이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면서 이렇게 조작 선동을 했던 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악랄함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인원이 약 한 18명 정도가 투입이 돼가지고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했었는데 2022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약 3개월 동안 조사 내용을 이번
이 방송에서는 전체 내용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것은 2020년 9월 21일 날 새벽 한 1시 반 이후에서 한 2시 사이에 이제 무궁화 10호에서 실족돼 가지고 북한 해역에 유입돼 그 다음날 발견되고 또 끌려다니고 또 저녁에 21시 47분경에 총살 또 소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때 당시에 언론에 대서특필됐었고 또 몇 년 동안 언론에 계속 회자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서 발견되고 그 이후의 행적들이 우리 군이 SI 첩보라는 그 첩보를 듣고 그냥 아무 조치도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과정, 골든타임 동안에 구조나 송환은 안 하고 무궁화 10호의 구명동이가 없어졌던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SI 첩보를 듣고 바로 구조나 송환 조치를 했다면 어쩌면 이렇게 복잡하거나 깔끔하게 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어떻게 군인들이, 국가 공무원이 또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동생한테 뒤집어 씌워버리려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천인공노 만행이라는 거죠. 또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국정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국정감사장에서도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또 그 내용,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잘못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라는 게 범죄 사실까지 감춰주거나 그것을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자들이 잘못 전달하고 잘못 인식을 했고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미작동되고 부실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부실했으면서 조작하고 선동하고 은폐하고 이런 범죄까지 낱낱이 우리가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그동안 가짜 평화 쇼를 했다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파헤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9.19 군사 합의서에는 위급사항 또 천재지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 국가의 선박이나 국민이 자기네 영해 또 지역에 유입됐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서로 통보하고 구조나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조난 상태의 사람을 구조하는 게 일원칙입니다. 근데 국제법까지도 무시를 한 천인공노할 만행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실종에서 살인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살인 사건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제가 전개를 하고 또 법적으로 해 나갈지 고민을 하고 또 법리적 검토,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해경에서 그냥 단독으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보실에서 지시에 의해서 거짓 수사 발표를 계속적으로 했고 심지어 거기에 관련된 그 사건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조차까지도 조작하고 은폐하고 거짓된 것들을 만들고 국민들한테 알렸다는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제 재판에서 나오는 어떤 진술들이나 또 새로운 증거들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1차 조사에서 약 한 20여 명의 범법 사실이 있어서 감사원에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었고 또 저도 또 추가로 고발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417호 법정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또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서해 비격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접근하는데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성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많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신다면 제가 향후에 이 채널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래진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많이 영상을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